다혜 씨는요, 아버지의 그 퇴임 기념 전시에도 기획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시를 주관했던 곳이 바로 이 문다혜 씨한테 2억 5천만 원을 보냈던 그 출판사였습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출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와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의논해서 그 사업 과정에서 나왔던 거래인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빌려준 거고 2억은 그때 딸 다혜 씨가 디자인 책 디자인 이런 데에 참여를 해서 준 돈이다.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큰 돈인데 사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더 해야 될 텐데요. 예. 지금 검찰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고 하면 사위건으로 뭔가가 안 나오니까 계속 별개의 건을 내세웁니다. 다혜 씨가 작업을 하고 보수로 2억을 받았다는 그 책 디자인 이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2022년에 이미 10년 전에 냈던 본인의 책 문재인의 운명을 재출간했는데요. 이걸 다혜 씨가 편집하고 2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아까 윤건영 의원 얘기도요. 그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노동력의 제공 대가로 보기에는 2억이라는 돈 너무 큰 돈인데요? 라고 하니까 윤 의원도 맞습니다. 라고 답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줬다는 건지 디자인 회사가 줬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 재출간한 출판사에서 편집 디자인을 한 대가로 문다혜 씨한테 2억을 송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출판사에서 줬다라고 한다면 네. 이 비용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많은 이유가 단지 이 디자인만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출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뭐 도움을 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본다면 좀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아마 5천만 원은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변제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이제 사위 급여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 경제 공동체냐 용돈을 아버지가 주다가 안 줬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면서 이 대가적으로 대신 우리 사위를 채용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사위를 채용해줘서 월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제 공동체 여부를 떠나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 압수수색 영장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그 뇌물 액수가 2억 2,3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사위가 그 태국의 회사에 취업하고 받았던 그 돈을만 해당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2022년 퇴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 한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이건 이제 디자인 문제니까 네. 별건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이사장직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월급으로 받은 것인데 이걸 뇌물로 했다는 것인데요. 검찰이 뭐 열심히 수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직 의원 곽상도 의원 있잖아요. 그 아들이 50억 받았는데 이거 무죄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느냐에 따라서 50억 받은 사건도 무죄가 된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나쁜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게 다 범죄이고 불법 같아요. 근데 네.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 변명을 들어보면 또 해명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해명이 나올지 그건 지켜보고 나서 또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딸이 아버지 책을 낸 출판사로부터 받았던 2억은 뇌물에 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딸이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후광,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벌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검찰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떠한 증여세 탈루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책의 디자인 편집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2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그동안에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죠. 근데 이 출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인세는 따로 입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책에서 원래 나갔어야 되는 인세 중에서 일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문다혜 씨에게 따로 송금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2억 원 중에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실제로 일한 노동력의 대가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받아서 문다혜 씨에게 줄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출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통하지 않고 바로 문다혜 씨에게 줬다면 네.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억 9천만 원에 있어서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빠졌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문다혜 씨가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사회적으로 좀 납득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씨와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증여세 부분 이게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좀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 것이 무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혜 씨에게 2억 원을 보수로 지급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윤건영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이벤트와 기획을 여러 번 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시나 기획에 딸도 문다혜 씨도 여러 번 참여했던 걸로. 그러니까 이 출판사 사람들과 다혜 씨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매개로 해서요. 신정현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혜 씨가 아직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줬다. 이거는 너무 억측이죠. 인세는 인세대로 받았습니다.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2억이 과하냐 덜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출판사 기업의 수익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주더라도 수익에 충분히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은 그건 기업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물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2억이라는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출판사 측과 혹여 이 과정에서 특별한 아주 부당하고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던가 그 정황 자체, 의혹 자체를 잡아내지는 못하면서 그것이 2억이 과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너무나 과한 억측, 검찰의 억측에 의한 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독립생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소득 기준 2인 가구를 했을 때 200만 원 이상이면 돼요. 근데 지금 아들과 본인 두 사람이 2인 가구지 않습니까? 네. 200만 원 넘은 월 소득을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거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별도 있는 상황에서는 독립생계로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언론에다가 다 흘려보내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그 딸 간에 아주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아까 계속 언급하는 것이지만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